저는 건축학과에 온 핵심 이유는 좋은 공간에 살고 싶어서였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저는 이사도 많이 다니고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 방을 가진 적도 별로 없고, 또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뭔가 온전한 공간에서 머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 삶은 항상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항상 못 갖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요리사가, 이제 훌륭한 요리사는 아주 적은 제한적인 재료만으로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공간을 다루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조건만으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훌륭한 것을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건축학과에 왔는데, 저의 순진함 때문이기도 했고, 또 그걸 내가 순진했다라고 탓하기에는 뭐 누구나 그럴 거니까 이제 탓하기는 좀 어렵지만,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건축 설계이고, 건축 설계를 해서 나아가는 이제 1차적인 직업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되면 자기한테 일을 의뢰를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맞춰서 건축을 해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누가 됐든지 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겠죠. 네, 어떤 돈이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이 필요한 회사일 수도 있고, 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해서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축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일반인은 건축을 스스로 의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이 많고, 또 임차인은 자기의 집을 이미 건축된 것조차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내가 평생 임차인으로 있어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임차인으로 있고, 건축을 스스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내 건물을 직접 지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일반인을 위한 게 별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뭐 돌아서 일반인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내 머물 공간 하나,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잘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구학과를 들어간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테리어 학과를 들어간다? 공간과 관련된 게 결국에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이 세 개가 가장 크게 관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과들에서도 그걸 배운다고 해서 내가 사는 한 공간이 뭔가 기본기를 갖추고, 뭔가 안정적일 수 있고, 뭔가 말이 되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공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저는 앞서 2학년 때부터 주택 설계를 할 때부터 항상 물어봤던 게, 교수님한테도 물어봤었죠. 최소 단위의 주거가 뭡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근데 결론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없는 거예요. 있긴 있습니다. 뭐 숫자로 이제 설명된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작은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 1평짜리에 살 수
1평짜리는 아닐 거라는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15평까지도 안 돼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해요. 그쵸? 1평보다는 뭔가 클 것 같고 15평보다는 뭔가 작을 것 같고 그렇게 15평까지 아니더라도 이게 뭔가 내가 기본적인 생활, 이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도 꽤 까다로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에서 내가 최소한의 어떤 자존감을 갖고 이 자존감은 걸 요즘 사회에서는 뭐 하나 언급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다 조금 이 기준도 좀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냥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는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디폴트한 생활이라고 부르는데 그다지 색채가 없고 그다지 개성이 없더라도 이 사회에서 현 시점에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회가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치마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게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어떤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장 한 세트 정도는 사회에서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갑자기 장례식이 생긴다거나 결혼식이 생긴다거나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뭐가 어찌됐든 간에 정장 한 벌도 없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경우보다는 정장이 한 벌쯤 있음직한 그런 기대치가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화장실에는 샴푸 정도는 있을 거고 칫솔 정도는 있을 거고 하루에 2번 이상 양치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사회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이게 해외는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회 상대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속한 사회, 그 속한 사회라는 게 한국에서 속해 있다고 또 같은 게 아니라 10년 전, 10년 후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요소도 있고 지역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 사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뭐 60%, 70%, 80% 이상 당연시 여겨지고 사회가 요구를 하고 그래야 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하는 어느 나라에서는 뭐 팬티를 안 입고 다니는 나라는 별로 없겠지만 있다고 쳐요.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팬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세탁을 어느 정도 주기에 한 번씩 해서 어느 정도의 청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한계가 있고 집안에서 우리가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노동의 한계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집 안에서는 어느 정도가 뭐가 있어야 되고 집 밖에는 뭐가 있으니까 집에서 좀 빼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집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뭘까?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옵셔널한 거, 조금 사치의 영역이라고 볼 만한 것과 없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범주로 넘어가는 요소는 또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록 칼 같진 않더라도 이런 걸 좀 이제 구분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최소한의 주거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라고 저 스스로에게라도 적용이 될 법한 거를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이 정도 수준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꾸준히 제가 학교는 5년제였지만 중간에 휴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서 거의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입학해서 졸업을 할 때까지 거의 10년을 제가 살았다는 건데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졸업 무렵에 이제 제 머릿속에 가득했던 거는 일단 건축 행위 하는 것 자체가 뭐 나는 막 돼지 소굴 속에 사는데 학교에 와서는 에스컬레이터 막 이런 거 설계하고 있어. 와, 에스컬레이터의 뭐 길이는 어느 정도 돼야 돼.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격차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의 관심사랑은 너무 동떨어진 거였어요. 나는 지금 내가 뭐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내가 내 집의 쾌적함을
보장받고 싶은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다른 삐까뻔쩍한 그런 것만 하니까 그게 조금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 근데 졸업 설계라는 것은 뭔가 그런 실제로 지어지진 않겠지만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어떤 새로움이라든지 어떤 나만의 무언가를 표출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멋진 아이디어고 정말 그 수준으로 구현된 작품들을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하면은 참 좋아요. 저는 건축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만 저 스스로에게는 그런 행위를 마지막 졸업 때까지 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이게 서두고, 자, 근데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뭐 내가 졸업을 안 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졸업에 맞춰서 내가 뭘 하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어디 사이트에 뭐 어떤 정도의 뭐 건물을 무슨 컨셉으로 지어야겠다 뭐 이런 걸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억지로 구상을 해서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5학년 이제 수업에 딱 접어들었을 때 교수님이 저의 그런 것을 보고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워요.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눈치를 딱 채시더니 너 지금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건 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저는 제가 보니 그간 살아온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을 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룸, 투룸 이런 서울의 즐비한 그런 자취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아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비단 좁아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면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막 3평이라서 뭐가 안 들어가고 그럴 게 아니라 면적은 6평, 7평인데 뭐 폭이 너무 좁아서 창문이 이상한 데 뚫려서 문이 이상한 각도로 열려서 뭐 이런 정말 한심한 것들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더니 많은 집들이 건축가를 통해서 지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가 제대로 없이 그 소위 집장사꾼들이 그냥 땅이 있으니까 대충 지어 올린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건축가가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건축가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의뢰 받았으니까 대충 하던 대로 한 그런 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게 이 작은 단위라 하더라도 작은 단위일수록 더 섬세해야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행위들을 온전히 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는 건축가가 없더라도 최소한 아주 간단한 설계 가이드라인이라도 딱 요것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극도로 말도 안 되는 것까지는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것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이제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가이드라인은 그냥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뭐 글로 쓰든 뭐 그래픽을 그리든 뭐 화살표를 그리든 가이드라인은 그냥 가이드라인이죠. 일종의 책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졸업 때 평가를 받아야 되는 뭐 도면은 갖췄는가, 뭐 건물의 규모는 어떠한가, 뭐 이런 잡다구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으니까 졸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몇 분이지? 14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랑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 교수님이 야, 너 졸업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졸업은 해야죠.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너가 하고 싶은 이거를 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만약에 학교에서 졸업을 정말 안 시켜준다고 하면은 그냥 졸업하지 말고 대신 네가 다음에 학교 근처에 네가 생각하는 뭔가 하나 세워서, 그러니까 뭐 회사를 차리든 가게를 차리든 해서 학교에 엿먹이는 것이 물론 농담이긴 하셨지만 그게 훨씬 더 간지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건 참 저의 어떤 마음이랑 마음의 결과 비슷한 태도였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를 그래도 권위 있는 그래도 학교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참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신 저의 이 건을, 물론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졸업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이제 도와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뭘 했어야 하냐면은,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무슨 뭐 글이든 스케치든 뭐든 간에 이거를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야 이 모형과 이 뭐랄까요, 그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정말 종이 몇 장만 들고 오면은 너무 이거를 이제 백업을 해주기가 힘드니까 뭐라도 엄청나게 많이 해온 것처럼 일단 좀 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학과장한테 가서 졸업 여부를 좀 같이 이제 좀 심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해서 학과장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감해 하면서 좀 알아보겠다 하시더니 몇 주, 며칠, 뭐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 하나를 두고 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교수회의까지 열렸고, 그 교수회의에서 필요한 자료, 그러니까 저는 졸업 다들 이제 졸작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이게 사실 중간에 좀 다른 교수님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게, 야, 너 왜 학부생이, 이게 무슨 석사 논문도 아니고 그냥 학부생이 하는 그런 건데 뭘 이렇게까지 생쇼를 하냐. 그러니까 좀 너무 건방 떨지 말고 이거는 네가 뭐 대학원을 가서 하든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가자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이 누구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구조 쪽 교수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저항까지 있었고, 그런 말들을 조금 좀 진지하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진지하게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저한테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밀어붙이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어쨌든 저는 패기가 그때 당시엔 넘쳤고, 또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거였나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치가 전혀 안 느껴지는 것에는 시간 투자를 하기가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에는 좀 덤벼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겠네요.